형제는 자라면서 가지가 갈라집니다. 멀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요즘 형제가 조금 멀어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말이 꼬이고 맙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과 원망만 자라납니다. 오늘은 그 거리를 사랑으로 바꾸는 법을 정약용 형제의 삶을 통해 차분히 나눠보겠습니다. 어릴 적 한 방에서 함께 잠들던 형제도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면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시간표가 달라지고 책임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관계라는 것은 생활의 여백에서만 유지됩니다. 거리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단지 성장의 궤적이 다를 뿐입니다.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뿌리에서 자란 나무도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갑니다. 가지들은 멀어지지만 뿌리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가지는 더 자유롭게 뻗습니다. 강물도 그러합니다. 한 줄기였던 물이 산을 타고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어떤 물줄기는 동쪽으로, 어떤 물줄기는 서쪽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물은 같은 바다를 향합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뿌리에서 자랐지만 각자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이 말이 문제의 씨앗이 됩니다. 도움과 만남이 의무가 되면 서운함은 차곡차곡 쌓입니다. 관계의 무게를 줄이는 첫 단추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착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정치 성향이 엇갈리면 대화가 논쟁이 되어버립니다. 종교가 다르면 말의 끝이 거칠어집니다. 경제적 격차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고 지리적 거리는 시간을 더 소모시킵니다. 무엇보다 배우자와 자녀라는 새로운 중심이 생깁니다. 원가족은 자연스럽게 둘째 줄로 비켜섭니다. 이 변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물리학입니다. 정약전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기록했습니다. 자산어보는 섬의 바람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약종은 신앙의 길에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백성을 그리며 살았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자랐어도 각자의 별자리는 다릅니다. 함께 모였다면 충돌했을 신념들이 떨어져 있었기에 오히려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형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님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살피시고 저는 이 땅에서 백성의 아픔을 봅니다. 우리가 함께 있었다면 어찌 이 넓은 세상을 다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정약전은 흑산도 바다에서 155종의 물고기를 기록했고 정약용은 강진에서 500여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만약 그들이 한 곳에 머물렀다면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느라 학문을 꽃 피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리가 오히려 각자의 꽃을 피게 했습니다. 백이와 숙제 두 형제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서로에게 왕위를 양보했습니다. 형님께서 받으소서, 아우께서 받으소서. 결국 둘 다 왕위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공자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높였기에 원망이 없었다. 높이고자 하면 다툼이 없고 양보하고자 하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이왕은 말했습니다. 형제는 한 몸이로되 각기 다른 손과 발이다. 손은 손의 역할을, 발은 발의 역할을 할 뿐 어느 것이 더 귀하다 할 수 없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순위표를 만들지 마십시오. 성공의 기준이 다르면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각자의 경기장에서 각자의 페이스로 뛰는 것입니다. 계절을 보십시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봄꽃이 가을꽃보다 아름답다고 할 수 없고 가을꽃이 봄꽃보다 낫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시절에 각자의 빛깔로 피어납니다. 가까이에서 돌보는 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간섭하지 않는 것도 사랑의 한 형식입니다. 멀리서 안부를 비추는 한 줄의 편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형님께 이렇게 썼습니다. 멀리 계시지만 형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합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멀 수 있고 멀리 있으면서도 마음이 가까울 수 있습니다. 거리는 발걸음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재는 것입니다. 정기 모임을 억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보고 싶을 때 보고 여유 있을 때 돕는 것입니다. 자발성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억지로 물을 주면 뿌리가 썩고
때를 맞춰주면 꽃이 핍니다. 돈과 유산과 대출 문제는 레드라인입니다. 정치와 종교 이야기는 합의가 없다면 꺼내지 마십시오. 연락 주기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근황 3줄과 사진 한 장이면 됩니다. 편지는 짧게, 감사는 바로 전하시고, 부탁은 구체적으로, 기간과 범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감정이 북받칠 땐 하루 쉬고 답하십시오. 함께 있어도 마음이 비어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고독은 회피가 아니라 집중의 에너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야 타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배의 시간 속에서 정약용의 책들이 자라났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더 깊은 사색이 익었습니다. 과거만 되씹기보다 오늘을 키워가십시오. 독서와 산책,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십시오. 부모님은 형제를 묶는 구심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뒤 모일 이유가 옅어지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죄책감으로 모임을 억지로 이어가지 마십시오. 추모의 방식을 미리 합의해 두십시오. 기일의 편지 한 장, 작은 기부 한 번, 사진 한 장을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대가족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멀리서 안부를 묻는 것도 소통입니다. 짧은 안부와 작은 관심이 관계의 체온을 지켜냅니다. 형제의 거리는 실패가 아닙니다. 살아온 선택과 책임의 총합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갈히 세우십시오. 형제라는 이유로 나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형제라는 이유로 타인을 구속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경계를 서로가 지켜줍니다. 서로의 속도를 서로가 존중합니다. 도움은 여유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밝히십시오. 기록을 남기고 기대는 줄이십시오. 비교를 멈추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경쟁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체온이 올라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때가 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다. 가까울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순리를 따르라. 침묵이 더 진실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정이 있습니다. 거리는 때로 관계를 지켜줍니다. 서로의 삶을 방해하지 않게 해줍니다. 부드럽게 멀어지고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달을 보십시오. 보름달도 아름답지만 초승달도 아름답습니다. 차고 기우는 것이 달의 이치이듯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도 관계의 이치입니다. 오늘부터 규칙을 짧게 적어두십시오. 돈과 정치 그리고 비교는 금지. 연락은 월말에 근황 3줄. 명절에는 짧은 안부를 전하고 1년에 한 번 얼굴을 봅니다. 나머지는 멀리서 가볍게 이어가십시오. 부모님의 기억은 함께 지키되 형제의 길은 각자 걷게 두십시오. 멀어짐을 사랑으로 해석하십시오. 붙잡기보다 흘려보내는 용기. 그 용기가 또 다른 배려입니다. 형제는 인생 초기에 첫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완성은 각자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나를 바로 세울 때 관계도 바로 섭니다. 내가 먼저 선 뒤에 서로를 돕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뒤 형님이 계셨던 흑산도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님이 쓴 자산어보를 평생 곁에 두었습니다. 가까이 있지 않아도 마음속에 있으면 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그리워할 줄 알면 됩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은 흩어지고 같은 땅으로 돌아가 다시 걸음이 됩니다. 떨어져 있어도 결국 같은 뿌리를 살찌웁니다. 오늘 당신의 시간을 당신에게 돌려드리십시오. 책 한 장을 펼치고 몸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짧은 안부 3줄을 오늘 보내보십시오. 잘 지내십니까 한 줄과 계절 인사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별자리입니다. 멀리 있어도 빛은 서로에게 닿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평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멀리서 비추는 한 줄의 안부로 오늘도 서로의 하루를 덜어내시길 바랍니다.